남성의 84%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요. 그런데 동시에 절반 이상이 그게 부담스럽다고도 해요. 부담스러운데 내야 할 것 같다.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예요. 자, 여기서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가 계산서를 받아들 때 그 찰나의 0.3초 동안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표정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계산의 정체가 오늘 완전히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사귀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데이트 비용을 둘러싼 남자의 속마음을 딱 3가지 심리 메커니즘으로 나눠서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는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압력이에요. 두 번째는 돈과 연결된 자기 가치, 증명 심리고요. 세 번째는 연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투자와 손익 계산이에요. 이 3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데이트 비용 문제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볼게요.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압력이에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받으면서 자라요. 남자가 밥값은 당연히 내야지. 먼저 사귀자고 했으면 네가 내야지. 남자가 돈 얘기 꺼내면 째째해 보여. 이런 말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남자들의 뇌 깊숙이 새겨져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면화된 규범이라고 부르는데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 기준이 되어버리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 규범이 지금 현실과 굉장히 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녀 모두 직장을 다니고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된 시대잖아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사회 전반의 성역할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트 비용만큼은 아직도 수십 년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괴리가 남자들한테 굉장한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요. 논리적으로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회적 압박 때문에 불만을 표현하기도 어렵고요. 여자가 먼저 내려고 해도 그게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결국 속으로는 불편한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2014년 국제학술지 PLOS1에 실린 연구가 있어요. 남성들에게 데이트 비용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물었을 때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이 먼저 비용을 내겠다고 제안했을 때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내고 싶지 않은데 안 내면 이상한 것 같고 여자가 내려고 해도 어색하다는 이 이중적인 심리가 정말 흥미롭죠. 결국 남자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의 상당 부분은 본인의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남자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규범은 남자들만 옥죄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비용을 나누고 싶어도 먼저 말 꺼내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상대방이 자신을 인색하거나 계산적으로 볼 것 같다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 안에서 양쪽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상대방의 행동을 훨씬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돈과 연결된 자기 가치 증명 심리예요. 이건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해하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 시절 남성의 핵심 역할은 자원을 확보하는 거였어요. 식량을 사냥하고 위협으로부터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고 자연스럽게 짝 선택에서도 우위를 점했어요. 그 본능적인 흔적이 수천 세대를 거쳐 지금 현대 남성의 뇌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진화 심리학의 주장이에요.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 즉 데이트 자리에서 돈을 내는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능력 있는 파트너라는 신호로 작동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그냥 밥값을 내는 거지만 뇌 깊은 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로 처리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이성 앞에서 남성들에게 자발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했을 때
그들의 자존감 관련 심리 지표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어요. 쉽게 말하면 데이트 비용을 냈을 때 남자들이 보람감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 감정이 과도해지면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쓰는데 상대방이 알아주고 있나? 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돈을 쓰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에 많이 쓴 날 여자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별로였다고 한마디 하면 남자들이 유독 크게 상처받는 경우가 생겨요. 단순히 데이트가 아쉬웠다는 말인데도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감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서 남성들은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즉, 돈을 내는 행위 자체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는 이 관계에서 중요한 존재다라는 확인 절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를 이해하면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훨씬 잘 이해돼요. 그리고 이 심리는 방향이 바뀌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내가 쓴 돈에 비해 상대방의 반응이나 태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닌 이유예요. 돈 뒤에는 항상 감정이 숨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연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투자와 손익계산이에요. 이건 사실 남자들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심리예요. 경제학에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투자한 게 아깝기 때문에 그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이어가는 심리적 오류예요. 이게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데이트에 많은 비용을 쏟아부은 남자일수록 이 관계를 끊어내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미 투자한 것들이 무의식 안에서 이 관계는 나에게 중요하다는 신호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 꽤 복잡해져요. 내가 이만큼 쏟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 돌려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형평성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1965년 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애덤스가 제안한 이론으로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투자하는 것과 돌려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졌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불만이 조금씩 축적되기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과 정서적 피로감을 더 빠르게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불만은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파고들면 대부분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에서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커플 상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트 비용 때문에 싸웠어요 라고 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사실 돈이 진짜 원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상대방은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것 같다는 인정과 감사의 결핍이 진짜 갈등의 핵심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결국 돈은 갈등의 불씨를 당기는 트리거였을 뿐, 불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심리가 특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쁘게 낸 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 심리로 변하는 때예요. 의식적으로는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무의식 안에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 계산을 알 리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이 계산이 혼자 쌓이다 보면 관계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억울함이 생겨나요. 이 억울함이 쌓인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이 가장 풀기 어려운 유형이에요. 상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실제 연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용을 주로 내는 입장이라면 이걸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 자발적으로 기쁘게 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지 않으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내고 있는 건가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예요. 후자라면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폭발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화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불편하다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비용을 덜 내는 입장이라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계속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그게 꼭 기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다면 직접 비용을 분담하는 것보다 먼저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항상 네가 내줘서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이 혼자 하고 있던 그 계산을 멈추게 해줘요. 2016년 관계 심리학 분야 학술지 연구에서 매우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데이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느냐보다 그 기준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고 관계 지속 기간도 길었어요. 반반이냐 한 명이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식을 두 사람이 함께 결정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관계 안에서 불편한 주제도 꺼낼 수 있다는 신뢰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신뢰가 관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마지막으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데이트 비용 문제의 진짜 본질은 돈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가 이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신호 체계예요. 남자가 계산서를 선뜻 잡는 건 단순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비용을 나누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동등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신호들이 말로 전달되지 않을 때예요. 행동으로만 주고받다 보면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들이 쌓이면 결국 오해와 갈등이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내 재정적 투명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투명성이 높은 커플일수록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돈 얘기를 못 꺼내는 관계는 결국 다른 불편한 얘기들도 꺼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뒤틀려요. 감정을 속에 담아두고 혼자 계산하다 보면 그 숫자가 언젠가는 넘쳐요. 그 계산을 함께 꺼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관계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압력돈과 연결된 자기 가치, 증명 심리, 그리고 연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투자와 손익계산이에요. 이 세 가지 심리가 남자가 계산서를 잡는 그 짧은 순간 안에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상대방의 행동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가 더 솔직하고 건강한 대화의 출발점이 돼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사귀고 있는 파트너와 이 주제로 한 번쯤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대화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온 오해를 훨씬 빠르게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